그 다음 지엽례. 손가락 저림. 이 손가락이 저리는 것 한 가지도요, 열이 많아서 저릴 수도 있고요. 왜? 손가락으로 와야 되는 진액을 말려서. 혈이 부족해도 저려요. 왜냐면 우리가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면 발에 쥐가 나잖아요. 발이 저리잖아요. 이것도 다 마목이라고 그러는 건데, 발에 피가 안 통해서 저리는 거거든요. 또 습이나 담이 많아서 가로막아서 빗짐이 생겨도 저려요. 그래서 손가락 저리다는 걸 한 가지만 가지고도 간단한 게 아닌데, 그래서 진단이 필요해요. 처방을 보니까 삼간이묵을 썼네요. 경락, 경근을 소통시켰다는 뜻이고, 삼간을 썼다는 뜻은 대장으로 봤다는 뜻이고, 그런데 이 환자는 목 디스크로 1, 2, 3지가 저린 거예요. 그렇지만 총통에서는 목 디스크란 말, 협착증이란 말 절대로 안 써요. 병원에서 붙여준 병명은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총통에서는 뭐에 관심이냐? 환자가 말하는 증상과 그게 피, 맥, 육, 근골에서 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장부 본체 한열 조습 편차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것만 신경 써요. 그런데 1, 2, 3지가 저리다고 왔어요. 읽어볼게요. 22살 여환, 젊으니까 잘 낫겠죠. 1, 2, 3지가 저리다. 특히 두 번째 손가락이 가장 저리다. 그러면 수양면 대장이죠. 그런데 대변을 매일 못 보고 3일에 한 번 본다. 그러면 대변도 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양면 대장이지. 그리고 대변이 횟수에 문제가 생기면 일주일에 한 번 본다든지 하루에 4-5번 본다든지 이건 대변 차수의 문제잖아요. 이거는 대장의 연동운동의 문제로 보고, 대장의 연동운동은 근육이잖아요. 평활근. 그러니까 목혈.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복진, 천추, 대장이네요. 두 번째 손가락이니까 대장이네요. 그런데 소복압통이 뚜렷해요. 그 다음에 신유압통도 있어요. 좀 약하게. 3개 복진이 나오네요. 천추, 소복, 신유.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의 대장의 문제는 장부 별통 관계인 간에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간의 문제로 보여지는데 어떤 조합이 보여지는가? 소복과 신수가 아프다는 뜻은 간과 신이 문제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간과 신이 연결된 조합은 곡천음곡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처방에 곡천음곡이 들어가 있어요. 뜻밖에요. 수양명 대장 경락상의 경락경에 치료가 안 되면 간으로 치료한 경우가 참 많이 나와요. 이 총통 치염례를 보니까. 그래서 수양명 대장경에 문제가 틀림없는데 소복압통은 왜 나왔지? 신유압통은 왜 나왔지?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대장은 대장경으로 치료해 가면서 힘 2개 남았잖아요. 간경에 곡천음곡을 치료해주면 이런 케이스가 176법 김강호 씨 처방에도 나오고요. 오로 김경조 씨 처방에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곡지에서 견우 사이가 색깔이 누래지면 간 경화일 가능성이 많다. 곡지에서 견우 사이가 가려우면 간에 열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어떤 사람은 술만 먹으면요, 곡지에서 견우 사이가 가렵대요. 그 술이 간을 힘들게 해서 생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22살 처녀의 디스크로 인한 1, 2, 3지, 특히
두 번째 손가락의 저림을 삼간 임읍, 그 다음에 상향을 썼어요. 왜냐하면 대표혈도요, 효과가 없는 게 아니니까 써주는 거죠. 삼간 임읍으로 경락을 소통시키고, 대장의 대표혈이 상향혈이니까 삼간 임읍을 주혈로 쓰고 상향도 합방해줬네요. 그리고 소복 앞통이 나온 걸로 봐서 이 사람 또 생리통도 있었어요. 생리통도 있으니까 이 사람의 간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리고 곡천 음곡 써줬네요. 천추 앞통을 중심으로 그보다는 약하지만 소복 앞통이 나오면 간과 대장이 별통 관계라 그랬지. 장부끼리 통한다 그랬지. 그러고 한번 써보세요. 이거는 양방적으로도 참 증명이 많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장암이 1차로 전이 되는 게 간암이에요. 그런데 치질을 고치기 위해서 화학약품을 항문에다가 집어넣으면 간이 폭발해버려요. 간이 망가져버려요. 왜냐하면 직장에 와 있는 동맥을 거두어 가는 게 치정맥인데 직장의 3분의 1 차지하는 치정맥이 간으로 막바로 들어가요. 간으로 막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치질을 치료한다고 옛날에 항문에다가 화공약품 집어넣었다가 간 혼수를 일으켜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한의사가 그 실수하고 한국으로 도망갔다고. 그 다음 치염제가 손목 통증이에요. 손목 통증인데 손잡이를 돌리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중반의 여성인데 왼손으로 문고리를 돌릴 수가 없다. 그래서 복진을 해보니까 거골혈, 어깨에서 거골이 아프고 거골이 제일 많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은 대장의 문제를 보고 문고리를 돌리는 동작에도 아파요. 그래서 삼간 임읍 써서 고쳤다고 나오네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문고리 돌릴 때 손목 아프다는 케이스가 가끔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런데 손목이 삐어도 급성으로 오면 움직이면 아프잖아요. 그러면 목혈. 가만히 있어도 쑤시고 아프잖아요. 그러면 화혈 쓰는데 대장경도 아프고 삼초경도 아파요. 그러면 양계 양곡으로 가지 말고 양계 집으로 가라고 나와 있네요. 그 다음 삼간 임문만 쓰지 말고 수소양 삼초경도 불편하니까 중저 추가 이런 식으로 응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치염내 중환절통. 중환절통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골프 엘보는 소장경 쪽 통증이에요.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릇을 손으로 쥐고 닦다 보니까 소장경 쪽으로 주관절통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 골프를 치거나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한테 많이 오기 때문에 테니스 엘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데 엘보는 주관절이라는 뜻이거든요.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주관절에 잘 온다 그래서 테니스 엘보라 그러는데 이건 대장경 쪽으로 와요. 그러니까 손을 뭘 쥐고 움직이려고 하면 아픈 거거든요. 그러면 급성으로 왔어요. 저는 처음에요, 이 테니스 엘보 일어난 요걸 소두 주변에다 침 9개 못 심듯이 하니까 정말 잘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걸 못 해봤는데, 움직이면 아파. 그러면 목혈.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만져보면 열감이 있어. 급성이니까. 그러면 화혈. 만일에 대장경 쪽으로 왔으면 삼간 임읍, 양계
양곡으로 치료하면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치료가 잘 되다가 치료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병이 뭔가 지금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복진해보니까 소복이 뚜렷해요. 그러면 대장 간으로 치료하는 거죠. 곡천음곡. 눌러보니까 신유 압통, 경문 압통이 뚜렷해요. 그러면 족솜 신으로 치료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복진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테니스 엘보가 생각보다 잘 낫더라고요. 제가 테니스 엘보 치료하면서 감동을 받은 게요. 어떤 한의사한테 6개월 침을 맞았대요. 전혀 차도가 없었대요. 그래서 가면 어디에 놓아요? 아픈 데 놓는데. 늘 놓는 게 똑같대. 그래서 제가 두 가지에 놀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한의사들 진짜 공부 안 하는구나. 어떻게 안 낫는 침을 6개월 똑같이 계속 쓰느냐고요. 그게 너무 감동이 되고요. 그렇게 6개월씩이나 차도가 없는데도 우리한테는 10번도 안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냐고요. 그런데요, 제가 한 번, 두 번 놀 때마다 팍팍 좋아지더라고요. 10번도 안 걸렸어요. 한 7, 8번도 오고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비록 테니스 엘보지만 어깨를 만져보니까 거골도 아파, 견정도 아파, 천종도 아파. 그러면 침 남겼다 뭐 했어요? 후게 놓으라고요. 중저 추가하시라고요. 그러면 손에 후게, 중저, 삼간, 이묵, 목혈 4개를 놓으면요, 바로 어깨가 편해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확대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석회성 견관절통이라고 나오는데 병원에서 붙여진 점에 칼슘이 석회가 어깨 근육에 끼어서 아픈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동작이 슬로우예요. 천천히 움직여요. 그러면서 아프대요. 그리고 밤에 엄청 쑤신대요. 그러면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목혈, 밤에 쑤시고 아프니까 하혈. 그냥 병원에서 붙여준 석회성 침착 견관절통이란 이름에 기죽지 말고 움직이는 게 불편해요. 목혈. 가만히 있어도 쑤시고 아파요. 화혈. 병원에서 그렇게 오래 치료했는데도 안 낫던 환자가 너무너무 잘 나왔대요. 김수환 선생님 취업료에 올라와 있네요. 그 다음 취업료로 좀 빠르게 가볼게요. 허리 디스크. 요통도 있고 요부 염좌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일단 대장과 관계돼서 이치용 박사가 총통침을 창안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2, 3요추 사이, 4, 5요추 사이에 디스크가 터져버린 거예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또 군에 가 있는 동안에 재발했을 때도 그것 때문에 사람 구실을 못한다고 의병 제대를 시켜줬대요. 넌 끝났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무자격 할아버지가 너는 장에 습이 많아서 그런 거야. 다른 데서 가면 다쩌고저쩌고 엎드려놓고 허리에 짐 놓지. 예. 그렇게 해서는 절대 못 고쳐. 그러더니 누우라 그러더니 곡지, 삼리, 천추 뭐 이런 데 힘을 놓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대요. 그래서 군에서 재발한 다음에는 할아버지는 세상 뜨고 없어서 자기가 고쳤는데 도무지 누우면 일어날 수가 없고 앉을 수가 없고 앉으면 양말 신기도 힘들고 일어서면 세면돼서 허리 숙여서 세수도 힘들고 움직이는 게 엄청 힘들다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대장에 대변이 풀어지고 대변 볼 때 항문 자결감도 있고 이 세 가지 특징인데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요약하면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가고 뒤가 무주룩하니까 습 움직이면 아프니까 경근의 문제 목 가만히 있어도 쑤시고 아프고 대변 볼 때
자결감이 있으니까 열. 그래서 처음에 곡지 산리로 습을 제거하고 양계 양국으로 염증을 제거하니까 많이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디스크 환자가 끝까지 허리 굴신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찔러보니까 삼간에서 반응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간 이목에 놨더니 굴신이 좋아졌다. 이 체험 때문에 이치훈 박사가 총통진법이라는 걸 만들어내게 됐고요. 허리와 연관된 문제는 급성요통이든지 만성요통이든지 이 범위를 넘어가지 않으니까 배변이 풀어진다, 습, 배가 쿨렁쿨렁하다, 습, 땀이 많아서 항상 축축하다, 습, 배변 볼 때 자결감이 있다, 가만히 있어도 쑤신다, 열, 움직일 때 불편하다, 목혈, 이걸로 허리는 다 해결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요통은 그냥 넘어갈게요. 요통은 시험상으로 너무 많다. 하치통, 윗니빨이 아프면요, 붓지도 않고 아프면 그냥 열이에요. 윗니빨은 위경락이 지나가는 곳이니까 위 한격 쓰세요. 화사, 수보. 아랫니빨이 붓지도 않고 그냥 아프면요, 대장 열이잖아요. 아랫니빨은 대장이 지나가는 곳이니까. 그러면 화사, 수보, 대장 한격. 그런데 문제는 아픈데 붓고 쑤시고 피가 나고 아파요. 그러면 부었다는 건 습이에요. 제습, 종만, 계속, 비. 이게 이제 한의학 이론인데요. 모든 습은 붓는 걸 만들어내는데요. 붓거나 더부룩하거나 속이 더부룩하다, 습. 배가 불러온다, 습. 발목이 부었다, 습. 그런 건데요. 피부병은요, 진물이 나든 안 나든 뭐가 가렵든 그 다음에 팬티 고무줄 닿는 데가 뭐 부풀어 오르고 가렵던 최고의 명방이 사암에서도 총통에서도 대장 정격이에요. 그런데 진물이 많은 아토피, 진물이 없는 아토피, 그냥 두드러기, 가려움증 심한 거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장부가 있는데 일단 거골이 아프거나 천추가 아프면 무조건 대장 쓰세요. 그런데 토혈, 화혈이에요. 왜냐하면 토혈은 조습 편차를 조절하고 화혈은 제통, 양창은 계속 어심이라고 모든 통증, 양, 가려움증, 창, 부스럼 이건 심, 열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를 주관하는 게 폐, 대장인데 천추 아픔이 뚜렷하면 일단 가려우면 화혈, 일단 조습 편차가 있으면 토혈, 여러 일곱 애들은 이걸로 다 고칠 수 있어요. 치염내가 여러 개 올라오는데 처방이 다 토혈, 화혈 조합이에요. 그리고 양말, 팬티, 고무줄 뭐 이런 데 뭐가 닿는 곳에 두드러기처럼 부풀고 일어나면 대장, 토혈, 화혈. 이건 엄청 큰 정보예요. 써보세요. 그러니까 가렵다 그러면 여러 장부가 있지만 일단 천추가 아프면 토혈, 화혈 써보세요. 야, 이거 100만 불짜리인데 한번 해볼래? 4개 다 맞기 싫어하면 곡지, 양계. 이렇게 해도 안 쓰고 싶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죠. 그 다음 이 소양증이네요. 제통, 양창은 열이에요. 변비, 변비도 변이 풀어지면 습이 많은 거고 변이 굳으면 음이 부족한 거잖아요. 네, 어쨌든 변비, 대변과 관련된 문제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조숙 편차가 생겼든지, 한열 편차가 생겼든지, 대장에 열이 많으면 진액을 말리잖아요. 그래서 변비가 되고, 대장이 차가우면 진액을 졸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설사가 되고, 대장 점막도 피부 점막과 마찬가지라서 대장 점막에 습이 많으면 설사가 되고, 대장 점막이 건조하면 변비가 되고, 또 하나, 대변에 영향을 주는 게 음식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마른 과자, 마른 거 먹으면 변비로 가고, 개가 먹는 대로 똥 싼다잖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배추, 김치 많이 먹으면 대변 무지하게 잘 나오고, 섬유질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 생선, 회, 고기 이런 거 먹으면 변비가 되고, 그러니까요, 먹는 대로 보통 변비는 물만 하루에 8번씩 먹어줘도 변이 잘 나가고요. 김치만 많이 먹어줘도 잘 나가요. 그렇지만 섬유질이 중요한데 생선, 회나 고기는 섬유질이 전혀 없어요. 섬유질이 없으면 대장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져요. 대장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 진액 흡수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면 변이 굳지. 또 하나, 지금 변의가 왔어요. 그런데 변이가 올 때 바로 가야지. 변비기가 있는 사람들은 30분만 더 하고 의자에서 똥꼬에 힘주고 버티고 있으면요, 30분 동안 계속 진액을 빨아들이니까 변비가 되는 거예요. 항상 변비가 있는 사람은 선제적 대응을 하셔야 돼요. 변이가 오면 바로 평소에 물도 8번 이상, 음식은 섬유질이 많은 김치 종류, 그렇게 가시면 대변의 문제는 일주일에 한 번 봐요. 그러면 목혈, 부, 보살을 해주고, 하루에 5번씩 봐요. 그러면 연동운동이 너무 빠르구나. 그리고 이제 목혈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치질도 나오는데요. 치질도 여러 문제가 있지만 치질은 일단 가려워요. 그러면 화열. 치질은 일단 축축해요. 치질 있는 사람 치고 똥꼬가 뽀송뽀송한 사람 없어요. 그러면 습이잖아요. 그럼 곡지삼리지. 그런데 치질이 빠져나온 사람이 있어요. 경락이 늘어진 거잖아요. 그럼 목혈이지. 이거보다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해요. 치질 1번 위중사열. 동경찬 선생 명함에 치질 100% 완치. 양육월 선생도 100% 보증. 그게 위중사열이에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 진짜 똥꼬가 시원하대요. 그리고 머리도 시험 보러 갈 사람 있으면 위중사열 한번 해주면 머리가 맑아진대요. 그리고 남자들 거시기도 좋아진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진짜 웃기는 얘기. 한의대 공부하는데요, 한국에서 돌팔이 친사가 둘이 왔어요. 치료를 잘한다고 소문이 났는지 학생회에서 초청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가 부항이에요. 그런데 한 번이면 끝내주다는 부항차를 했다면서요. 저하고 아주 친한 여학생이 그 두 남자한테 치료를 받았는데요. 브라질 남미에서 그게 수출됐다네요. 똥꼬에다 부항을 붙이고. 그래서 제가요, 야, 이년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박사님, 그 똥꼬에 그 부항 붙인 거는 뭐 때문에 그거 붙인 겁니까? 그 사람 피부가 너무 개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사람 피부가 왜 그랬냐면, 하루에 2번씩 비누칠하고 샤워를 하니까 피부가 난리예요. 근데 그녀는 그것도 모르고 그거 끝내준다니까 부항을 했는데요. 좋아졌나고 물어보진 않았어요. 박사님 질문 하나만 좀 받아주세요. 네. 아까 저 고혈압 이야기하신 분. 고혈압 좀 얘기해 주세요. 고혈압은요, 고혈압은 모든 게 역기예요. 기가 올라간 건데요. 역기는 합혈로 조절해요. 그래서 경락 진단이나 복모혈 진단 해가지고요, 그 연관 장부에 합혈만 사해주면, 합혈 조합만 사해주면 혈압은 내려가는 거예요. 혈추가 뚜렷하면 곡지삼리 4,
방광이 뚜렷하면 위중삼리 4, 심장이 뚜렷하면 음곡 소외 4, 간이 뚜렷하면 곡천 음곡 4, 이게 합혈사가 주혈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가스가 탈 때. 가스는 바람이잖아요. 바람은 풍이에요. 그러니까요, 음식을 복잡하게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가스가 생겨요. 그렇지도 않았는데 가스가 많이 생기면 가스가 나가면 속이 시원한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속이 부글부글 하여간에 그런데 소보 같은 게 뚜렷해요. 그러면 대장경으로 간으로 다스려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스는 어디에 침나요? 그러면 이거 묻는 사람 바보, 대답해 준 사람 더 바보예요. 독진해보니까 어디에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증상이 있다고 말하는데 어느 장부를 보고 치료할까요? 그러면 질문하는 사람 천재, 대답해 준 사람 천재. 고맙습니다.